대우조선 해양은 왜 망가졌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 네이버에 올라온 조선 및 해양사업에 관련된 글이 조선 해양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에 의해 방송 및 신문에 발표된 자료에서 그분들이 해양사업에 대한 이해가 실제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한 이야기가 현실 세계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책으로도 아무런 여과 없이 출간이 되어 해양설비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 이외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고자 하는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불거진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바다의 물동량은 줄었고 해운과 조선은 불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빅3를 제외한 중소조선소는 휘청거렸지만 빅3는 괜찮았다. 이들의 먹거리는 컨테이너선 같은 상선에서 해양 프렌트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주제는 2007년도에 조선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들어서고 중소 조선소는 휘청거렸는데 빅3는 괜찮았다. 그 이유는 상선에서 해양 프렌트로 움직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조선 경기가 주로 원유 가격과 연동되어 매 10년, 20년 주기로 수주 실적이 변동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전담 부서에서는 꼼꼼하게 모니터링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조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조선업 한 가지만을 하기에는 위험이 정기적으로 돌아오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사업의 다각화를 고민하고 있었죠. 현대중공업의 경우 조선사업본부를 필두로 특수선사업본부, 해양사업본부, 플랜트사업본부, 중전기사업본부, 중장비사업본부 등을 만든 이유가 조선 사업이 고비가 찾아오면 그 리스크를 다른 사업본부로 조금씩 돌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타 사업본부 또한 조선 사업과 매우 유사하게 관련되어져 있는 사업본부였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야 당연히 리스크 관리였겠지요. 조선 경기가 불경기 때마다 폐업하는 대부분의 중소조선소는 선박의 블록을 하청받아서 제작하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기타 자재 등을 공급하는 업체일 수 있겠지요. 조선소의 경기가 안 좋아져 물량이 급감을 하면 중소업체는 당장 일거리가 없어 고용된 작업자의 고정비를 이기지 못하고 속절없이 망하는 업체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때 노동의 유연성만 발휘되었다면 다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작은 수의 인원으로 회사가 잘 될 때까지 버티며 대비하다가 위기를 극복한다면 또 예전과 같이 모두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결론입니다. 현대중공업도 조선 경기가 불황을 맞이할 때 해양 사업을 하고 있어 괜찮았었다는 것은 조금 틀린 이야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사업부에서 일을 하던 작업자들을 타 사업본부에서 전부 수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며, 일부는 하는 일 없이 교육 등으로 시간을 소비하여 고정비 증가를 가져와 힘들었었습니다. 그 후 2015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양 경기가 곤두박질을 쳐 엄청난 시련의 시절을 보내야만 했으며,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야 유급 휴직, 타사업본부로의 전환 배치, 명예퇴직 등을 실시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조금 나아 보일지는 몰라도 속으로는 계속 썩어가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다 사느냐 아니면 다 죽느냐라는 경영은 이제는 고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본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